마산 어려운 음악병동 증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의 전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음악병리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산 의료원에서 추가로 음악병동을 증축하여 7개 병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산 의료원 음악병동 증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산 의료원 음악병동은 메르스 사태로 전염병 대비의 중요성을 부각됨에 따라 건립된 전국 최초의 독립 음악병동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음악병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해안을 가지신 덕분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산 음악병동 증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예, 음악병동 확충 사업은 이제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에 음악병실 부족 해소와 신속한 그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올해 5월에 우리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도내 2개 의료기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 5병상, 마산 의료원 7병상 음악병실이 확정되어 지금 확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악병동 증축에는 경남 도민의 보건 안전 확보가 최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병동이 처음 지어질 때도 그렇고 이번 증축 또한 도민의 보건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마산 의료원 음악병동은 본관동과 음악병동에서 몇 개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마산은 그 본관동에는 6실 12병상, 독립음악병동에는 8실 8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이제 마산 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병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최대 266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악병동 사업비는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당시 건립할 당시 예산액은 42억 원이었고요. 실제 집행액은 40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사한 후에 2018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8년도 1월에 준공했으면 한 2년 정도 사용했는데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고 병상 가동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음악병동 운영 예산은 3억 8,300만 원이고요. 도비 자부담 가가 50%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억 5천만 원, 운영비는 7,400만 원, 인건비 1억 7,500만 원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인 18년, 19년은 7.8%, 올해는 현재까지 60%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병상 가동률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병원의 유지관리비가, 음악병동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악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 구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음악병리병실을 확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병실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적 의료 영역입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도민들이 그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도 음악병동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증축에 대한 방법입니다, 국장님. 지난달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음악병동의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 증축을 제안드렸습니다. 기존 병동을 유지한 채 수평 증축을 한 새 병동으로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고 향후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어진 지 2년도 되지 않은 건물을 수직 증축을 위해 뜯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음악병동을 건설할 때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축 또한 도민의 혈세이니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건축심의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수평 증축안을 공군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서 수직 증축과 비교하여 이용 효율성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 공모에서 병상 이제 신청을 할 때 수직 수평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 저희들이 이제 수직이 바람직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의뢰해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수평 수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금방 의심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장단점을 이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8병상 1층 건물에 2층으로 수직할 경우에는 추가 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절감되고요. 층간 분리에 따른 코로나 환자와 결핵 등 다른 감염병 환자의 분리 수용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중에는 음압병동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2층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비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별동으로 설치하는 수평 정축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 기존 음압병동을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장점이 있고, 평면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2층 수직 정축에 비해 시공이 좀 간편합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지하 주차장 공사 등이 필요하고, 수직 정축에 대비 별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뭐 이용 효율 검토성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수해 주신 수직 중축으로 인한 장점과 수평 중축의 단점이 합당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산 의료원 전체 공간 효율성을 따지자면 장기적으로 의료원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야 할지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 의료원 전체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확정된 부분은 지난 10월에 2021년 기능 보강 사업 계획에 의해 현재 마산 의료원 노면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4층, 총 1,500제곱미터 면적의 본관 114병상 주차 350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계비로 국도비 포함 10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구체적 기본 설계 등을 통해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전축되는 병동은 향후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음압병동과 연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기존 본관동은 외래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직 정축을 한다면 음압병동 2층과 정축되는 본관을 연결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필요한 병상수를 확보하고자 병동 정축 계획이 마련된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음압병동 정축 사업 심의 당시 본관 정축과 같은 마스터 플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건축 심의는 9월에 이제 개최되었었는데, 이 본관 정축 관련해서 내년 2021년 마산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은 10월경에 복지부에서 선정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는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11월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마스터 플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그 음압병동 정축 사업 건축 심의 참여할 때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그 이후에 해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9월 25일 날 회의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수직 중축이 좀 이렇게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던 부분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마스터 플랜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공사의 건축부에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가져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스터 플랜이 허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자문 공공건축가의 의견서에 자문에 보면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라라고 이렇게 자문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심의 이후 제시해 주신 공공건축가의 의견서에도 마산 의료원 중장기 시설 확충에 대한 컨설팅에 의하여 시설 확장에 따른 계획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을 과제로 권고했습니다.
일단 마스터 플랜대로 마산 의료원이 변화한다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수평 대신 수직으로 증축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크기로 음악병동을 수평 증축한다면 철거될 구 VIP 장례식장 부지에 5대 주차 면수는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평 증축 시 필요하다고 하는 지하 주차장 조성비 3억 2천만 원도 계산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구 VIP 장례식장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예, 구 VIP 장례식장 그 연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5대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직 증축을 하면 이제 질병상의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5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위에다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 29면이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증축을 하게 되면 29 플러스 5대 해가지고 34대의 주차 면적을 새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장례식장에 주차 빌딩을 세우든 해야 34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 건설 비용이 증가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VIP 식장 준공 연도는 200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5년 때 준공했으면 한 15년 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 심의 당시에 1999년으로 포기해가지고 본위원이나 그때 그 심의위원들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오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개발공사에 확인하니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건축물 대장 등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적으로는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그렇죠.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는 동일 건물에 죄송하게 대해서 생각합니다. 준공 시점이 1999년인가 하고 2005년인가 하고 5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 생각해서 본의원도 철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표기를 못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VIP 장례식장을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2018년도에 이제 이 VIP 장례식장은 이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신축하는 장례식장으로 18년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 하게 됨으로써 이 구 장례 예식장은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용도를 폐기하고 사용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용도는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정축이나 있을 경우에는 멸치를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철저한 계획하에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터 플랜이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은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전체 공간에 대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15년 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지 2년 된 건물을 뜯어서 증축하는 것이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계획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금 음악병동 앞 주차 부지와 철거될 구 VIP 장례식장 부지가 공간 효율성을 따지는 요인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마스터 플랜은 지금 용역비만 10억 반영되고 내년부터 이제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마산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증축되는 신축 병원동이 지금 주 사용하고 있는 주차 부지 위에 건립됩니다. 그래서 2층, 지상 2층, 지하 4층 그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이게 전체 건물이 공사 기간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 동안 주차 부지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평 증축을 말씀하시는 그 부지 600제곱미터와 장례식장, 구 장례식장 철거하면 537m 이 부지에 주차 타워를 건립해서 공사 기간 중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그 지하 주차장은 병원을 방문한 사람을 활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이 주차 빌딩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로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주차 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이게 기본 마스터 플랜에 반영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당초에 수직 증축을 반대하고 수평 증축으로 고집했던 이유가 거기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게 공간의 효율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직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레벨 차이가 3m 납니다. 그게 도로 부지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수직 증축에 대한 논의만 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음압병동 증축함에 있어서 수평 증축하고 차후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둔다면은 감염병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병원 이익만을 위해 공간 효율성을 논하기보다는 건물 한 동을 증설하는 선택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두 번째로 우리 그 옥상에 있는 환기 시스템 있죠. 흡배기구 위치를 상향 이동으로 하면은 오염된 공기의 영향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음압병동 내부의 공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까? 음압 격리 구역 안에 있는 이제 공기는 천장에 있는 헤파 필터가 내재된 배기구를 통해서 유배기 덕트를 따라 이동하고 옥상에 있는 배기팬에 의해서 최종 외부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는 배출되기 전에 굉장히 촘촘한 그런망과 몇 단계로 이루어진 헤파 필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한 뒤에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7% 이상의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필터입니다. 국장님, 음압병실에서 나가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기숙사 건물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서인데 수직 증축을 위해 자문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음압병동 환기 시스템 위치가 높아지면 오염된 공기가 현재보다 기숙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같다라는 건축사 자문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2.8m밖에 이격되지 않는 기숙사를 쾌적하게 하기 위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서는 음압병동은 현재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직 증축이 수평 증축 대비 유지 관리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제시해 주셨죠. 이용 효율성 검토에서 수직 증축의 경우 연간 인력 투입이 12명, 수평 증축의 경우 1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예,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요 답변하기 전에 앞 그 장면에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네. 예, 그 공기가 영향력이 뭐 수직 증축할 때가 영향이 적다라는 의견을 저기에 내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1층일 때는 배출되면 1층 높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2, 3층인데 2, 3층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래서 평면으로 해야 1층에서 배출돼야 기숙사에 영향이 적게 간다.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 중에.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청수는 기숙사 3층이고 앞에 음압병동 1층이지만 그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데 저기서 2층에서 배출하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배출된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걸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조만큼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1층일 때는 이제 2, 3층에서 좀 조망권이 수 있는데 앞에 2층을 높게 지으면 기숙사 조망권이 다 없어진다 하는 문제 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다. 기숙사도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조망권이 제한되면 문제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른쪽에 기숙사가 있고요. 음압병동은 이미 1층인데도 기숙사의 한 2분의 1 정도는 1, 2, 3층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2층을 더 짓더라도 조망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평면으로 지금 주차장에 있는 저 부지에 평면으로 지으면 나머지 남은 1, 2, 3층을 오히려 더 조망권을 더 가립니다. 그래서 조망권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수직으로 하는 것이 기숙사 영향이 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조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헤파 필터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직 증축을 함으로 해서 그게 그 옥상이 더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기숙사에 영향을 덜 미친다라고 자문 의견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직 증축에 대한 그 건축사의 자문 의견서인데 지금 1층에 있더라도 그게 오염된 공기가 배출되면 세균 한 마리라도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면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강으로 내보내고 바다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지금 기숙사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은 그렇게 수직 증축에 대한 그 자문 의견서에 따르면은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나오기 때문에 수직 증축을 함으로 해서 공조기가 위로 올라가서 더 안전하다라는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파 필터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니까.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거의 100%에 가까운 세균이라든지 오염된 공기를 다 걸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 의원이 수직 증축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음으로 해서 그 건축사의 그 의견서를 자문 의견서를 받아서 제시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 투입이 12명에서 수평 증축을 하면 1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평 증축이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별동으로 따로 짓는 그걸 수평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동으로 지으면 각 병동마다 간호사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실 운영은 최소한 한 분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전체 병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몇 분이 추가되어서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두 곳을 운영하면 최소 한 명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있더라도 4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더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음압병동이 가로 34.5m, 세로 14.4m 건물입니다. 의료 인력이 신축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레벨 D 방호복을 갈아입고 외부로 출입해야 하는 문제만 해소한다면 충분히 수직 증축만큼의 인력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인력이 많이 든다 하시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 인근의 문경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 지어진 모듈 음압병실 도면입니다. 우리 마산의료원 병동에 동일하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겠지만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존 건물의 내부 구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도 외부 복도를 신설하여 수평으로 두 병동의 연계를 충분히 설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수직 증축 하면은 공사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병실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까? 현재 마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단계별로 병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비워서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전체를 비워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 그 형태를 보면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인근 경상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 병원 등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 마산의료원 전체는 본관 내 12병상, 독립음악 8병상, 이 음압병실 20병상을 포함해서 최대의 26병상 전체를 감염병 환자 입원 치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전담병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간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병상과 음압병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 8병상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260유병상 중에 258병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 기간 중에 8병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문제 지으면 지적하신 점은 뭐 옳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축에 따라서 감수해야 될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뭐 주변 병원들과 협약에 대해 말씀하셨고, 국장님 오늘 기준 도내 입원 중인 환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도 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면 현재 제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190명 입원하면 190명을 입원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도내 76% 병상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입원 중인 환자가 161명으로 지금 오늘 아침 7시에 이렇게 정보가 뜨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 도내 가용 병상이 지금 211개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또 마산의료원의 일반 병실도 지금 코로나 환자 병실로 지금 확충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올해 그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을 때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음압병실이 부족해 일반 1인 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병실이 참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려할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공사기간 동안 우리 도에 대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도내 가용병상인 211개가 모두 다 차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국장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더라도 주변 병원으로 환자를 다 이송할 수 있다면 이러한 중축 논의조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병실을 8개를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2일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공건축심의에서 중축 방법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이제 건축위원회 제 심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현재 수직 정축하지 않고 옆 부지와 장례시장 부지에 음압병동을 신축으로 2, 3층 신축하고 기존 음압병동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할 시에는 신축 음압병동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불필요할 시에는 기존 건축물은 멸실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직 정축할 경우에는 뭐 기숙사 조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의료기관 설계에 있어서는 최선의 동선은 주차장 등 모두 건물은 지하하고 직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과는 수직 수평 정축에 대한 건축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계 공모를 통해 병원 전체 마스터 플랜을 고려하여 음압병동 설계 방법을 제안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제안에 따라서 현재 건축 방법을 열어놓고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구조보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단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구조적 보강이 필요합니까? 예, 건축 구조 기술사 자문 결과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수직 증축을 하면은 기존 구조에서 일부 보와 기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구조 보강 공사비로 책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최근에 진행한 사천시 폐산업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의 공법 및 단가를 제공했을 때 구조 보강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기존 음압병동 구조 보강에 따른 이제 외부 마감 공사비 9천만 원 등에서 총 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 보강 공사 외에 또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까?
기존 이제 천장부나 옥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덕터, 설비 배관 등 재시공비와 그리고 2층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일정 평면 계획 부분 변경 등 해서 총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공사 비용으로 1억 4,700만 원, 천정제 공사로 5,800만 원, 덕트 재배관 2억 100만 원, 비용이 수평 증축보다 4억 원이 더 든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수직 증축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음악 변동을 폐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폐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기존 그 공기가 진행하는 덕터, 설비 배관 및 구조 보강에 따른 이제 외벽 판넬 등 마감 자재가 폐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구조 보강 공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내부 보강보다는 외부 보강을 통해서 기존 음압 변동 평면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가업지시에 명시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마산 음악 병동은 2018년도 12월에 사용 승인이 받은 건물입니다. 사용한 지도 2년도 안 된 건물을 보강해서 수직 증축하려면 기존의 설비나 내외장재, 부대시설까지 거의 대부분 폐기를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음악 병동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때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발생 시에 우리 보건복지부 기능 보강 계획에 의해서 이제 파일병상을 시축해서 현재까지 감염병 환자 격리에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추가 음압병실 확보가 필요하여 이 음압병상 추가 증축에 따른 공사비도 추가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 당시 8병상, 7병상 이걸 미리 예측해서 15병상으로 건립했다면 추가 증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효율성은 높아졌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났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런 추가 소요비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가지고 건축한 건물을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산의료원 음악병동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음악병동 증축 사업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2년도 채 세지 않는 건물을 수직 증축하는 것과 새로 지어서 향후 감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하는 것을 비교 재검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수직이냐 수평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복지보건국장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속에서 또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을 놓고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축 비용이나 건축 기간에 기존 병동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존 병동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을 폐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건축 이후에 의료진의 동선이나 의료 장비나 물품의 동선 체계,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인력의 운영과 같은 좀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아마 11월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통해서 설계 공모 과정의 수직과 수평 증축은 한쪽을 정하지 않고 양쪽을 다 열어놓고 설계를 공모해서 그 설계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아마 최종 그 심의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근무를 철거하고 쉬는 것보다는 마산 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위에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15년, 2년 된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있어서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건축 심의할 때 제 생각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각인이 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어쩌면 진주의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대응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를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